모든 영화가 망하면 모든 책임은 음악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영화 음악 감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음악을 만든다, 영화 음악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지만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요즘에는 영화 음악이라는 게 이게 음악인지 사운드 효과인지 섞여 있는 개념이 많아요. 보통 이제 사운드 영역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 물론 뭐 영화에 들어가는 뭐 폴리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이런 믹싱실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혼재돼 있어 팀워크가 조금 더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만드는 뭐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음악으로 연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배치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선곡도 하기도 하고,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승료나 최근에 작업했던 기석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저랑 한 3, 4개월 정도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1차 편집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감독님이랑 처음부터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촬영 때 음악을 좀 먼저 만들어가지고 촬영 내내 또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그 정서에 젖어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급할 때는 2, 3주 만에 또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최근에는 어쨌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1차 편집본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감독님이랑 치열하게 대화를 하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과 감독의 언어는 좀 다르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기서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약간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이게 음악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게 영화적인 언어를 많이 배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편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답은 시나리오에 있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이걸 표현하는 어떤 수단, 그리고 여기 어떤 영혼을 집어넣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답은 이 시나리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대화할 때는 항상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 감독님이 봤을 법한 영화들이라든지 읽었을 법한 책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음악을 잘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거는 어떤 부수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작품은 진짜 감독님과 철저하게 토론이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더 훌륭한 자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도 많이 보고 영화의 언어를 조금 많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승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도 되게 다양한 SF를 좋아하지만 이 영화는 약간 이런 영화다라고 규정짓는 소리들이 필요했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영화는 그냥 이 장르에 속하는구나. 우리 영화는 인터스텔라나 뭐 마셔냐하고는 좀 다르다. 결이 다르고 이 영화의 그 뿌리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많이 만들어졌던 약간 어떤 B급 장르의 이런 거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컨셉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그 소리를 아예 그냥 규정 지어서 관객들한테 들려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넷플릭스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실로폰 소리가 애트모스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돌아다니거든요. 실로폰 소리가 처음에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 소리가 이렇게 모여서 장면이 탁 열리고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넷플릭스 환경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됐죠. 그래서 좀 아쉽고, 예를 들어 이제 김재원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그 영화를 보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를 일단 처음부터 고민을 해서 이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깨부시는 과정들이 앞에 5분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김지영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음악이 처음에는 돌고래 소리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적인 요소로 제가 감독님이랑 대화를 한 끝에 이제 선택한 거거든요. 최종맹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활이 주인공 일종의, 그러니까 그 스피드감, 이 스피드감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 끝에 굉장히 격렬한 리듬이 나오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같은 일종의 뭐 뿔피리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써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들, 느닷없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사바 같은 경우도 이 오컬트라는 장르를 최근에는 막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컬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처럼 보여야지, 진짜 같은 곳에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 들어와야지 그게 진짜 오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바도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보일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없는 음악을 만들다기보다는 TV에서 밀교 음악을 진짜 녹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인도 대사관에 연락해서 티벳까지 가가지고 녹음을 해온 거죠. 네팔을 경유해가지고 이제 막 했죠.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기대하는 게 뭔지, 어떤 게 진짜일지. 각 영화들마다 조금 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진짜 재밌고 제일 힘들고, 이 전 영화에서 어떤 전략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 작품에서는 다시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가야 되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한두 작품이 잘 될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잘 되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감독님의 언어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에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과 사심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다 바뀌었어요.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관객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되게 많이 깨졌어요. 힘을 빼고 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의 어떤 뭐랄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시나리오만 따라갔을 때 영화가 잘 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10년 동안 밟아온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화가 잘 안 되면 언제나 음악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 탓이오를 맨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 더 관객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대부분 최근에 이제 그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 친구들은 저 같은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활동하는 음악 감독님들 밑에서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감독이 이제 잘 됐을 경우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감독이 소화를 못하는 영화들을 받아서 이렇게 입봉을 한다든지, 저희 작업실에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몇몇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영화들서부터 데뷔를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시내 21을 열심히 보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그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언어들에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이 평론가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추천하고 싶어요. 평론가들이 진행을 하는 유튜버라든지 시내 21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이거는 진짜 그냥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20대 초반 때 거의 그 잡지들을 끼고 살았어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영화 음악을 조금 더 이들의 시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왜 이 영화가 욕을 먹는지, 이 영화가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언어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영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시내 21뿐만 아니라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제가 한 영화들을 욕하는 거를 저는 정말 열심히 들어요. 제 영화가 뭐 워스트로 이제 뭐 그런 영화들 몇 개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들어요. 기분은 물론 안 좋죠.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그들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좀 상처를 받으면서 또 여행을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본인이 음악을 할 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들의 비평에 조금이라도 좋은 비평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것들하고 좀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영화가 망하면 모든 책임은 음악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내가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